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송나라 명장 한세충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세충은 송나라의 명장이며 자는 양신 섬서성 출신입니다. 악비와 더불어 악비 장군과 더불어 금나라에 대항했던 송나라의 대표적인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함과 활약은 악비를 뛰어넘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악비 장군 유광시와 함께 남송중흥을 이끈 인물입니다. 시호는 충무, 왕호는 기왕입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올렸고 박람회 나라를 진압할 때 장군 왕년에 이게 만인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사에 의하면 을을 익히고 재물을 경시하였으며 군을 지키는 것은 엄정하 있고 서조들과 고락을 같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의와 의리가 뛰어났고 법을 지킴의 병사들 통수철동사를 당시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고 호흡을 닦았으며 마술이 뛰어나고 완력이 강하여 모의에 통달했다고 합니다. 한세충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 한 점쟁이가 말하였다. 한세충이 마땅히 상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세충이 점쟁이가 자신을 모욕한다고 나와야 그를 내렸다고 한다. 오히려 한세충의 한락상인이나 출세 있기를 생각하며 그 점쟁이와 간상을 좀 볼 줄 알았던 것 같다. 한세충 18세 때 그 군에 들어갔으며 활을 강하게 당기고 달리면서 화살을 쏘니 상군에서 영감의 그 뜸이 됐다. 한세충의 군의 인간을 당시 송나라는 서와의 전쟁이 한창했다. 18세의 한세충 역시 평경 시대의 원주승 전투에 참가하였다. 서하 장수는 송나라 군대를 보자 싸우기보다는 성을 굳게 지키는 작전을 세웠다. 한세충이 관문을 부수어 석장을 찾아 목을 맨 뒤 성 밖으로 내던져 뒤지고 오른 다음 송나라 병사들 역시 뒤집혀서 성을 타고 올라가 성을 함락하여 버렸다. 이후 평양 전투에서 정의의 군사를 인솔하여 격렬하게 싸우다가 서하군이 포로로 돌아갔다. 잠시 후에 다시 새끼로 나왔다. 죽음을 돌아가지 않는 병사들을 홀로 거느리며 죽도록 싸우니 서하군이 도망갔다. 이때 한세충이 뒤돌아보니 한 무사히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주변에서 그를 국왕의 사위인 올리라 하였다. 재빨리 말을 돌려 기습하여 목을 베어버렸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한세충이 공적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그에 대해 보상을 크게 하지 않았다. 물론 실제 그의 무공을 본 병사들은 이를 공평하지 않다 했다. 이후 1121년 송나라는 나라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해 북보를 감행하다가 피하였다. 한세충은 50여 개의 기병을 거느리고 후방을 막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 이 한세충은 평년 높은 고지에 배치시키고 곧장 적신에 뛰어들어 공기를 든 병사 2명으로 사라져버렸다. 사기에 오른 50명과 함께 공격을 감행해 추격하는 면허라 병사 2000명을 배퇴시켰다. 그러나 송희정이 문인 활동한다고 계속 사고를 쳤다. 백성들은 무사기를 꾀굴었다. 결국 반란군이 독립국가를 세우는 수준까지 갔던 박람회 난이 발생하였다. 한세충은 이를 치랑하는 데 분투하고 적군이 홍보지를 함락시키며 박람을 사로잡았다. 송흠정이 즉위하였다. 한세충은 금나라와 전쟁을 주장하고 이후 흠정이 전쟁을 선택하면서 금나라가 침공하자 준비에 주둔하던 송방군 수만 명은 바로 붕괴되어버렸다. 이 와중에 여기에 있었던 한세충은 창항자를 해버리며 수십 격으로 포위된 금나라 병사들이 진영을 돌파하였다. 자신이 건너고 나서 남아있던 달에 불을 질러 적의 추격을 저지하였다.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에 각지에서 도적 반란군이 일어났다. 1000명 병사를 전란 중에 갑자기 들고 일어난 산동의 반란군 수만 명을 격파하거나 대담하게 단기 필모로 반란군에 들어가서 대군이 절대하게 스님들은 싸우면 죽은 못입니다. 속히 항복하고 통을 쳐서
수천 병세로 수만의 반란군을 항복시키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이 kum나라의 삶에서 조주성에서 주둔했던 군량이 떨어져 사람들이 드러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했다. 때마침 폭설이 내렸다. 한세총 이를 무려 한밤중에 길사대 300명으로 적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그 모이 놀라 혼란해졌고 이 와중에 추장이 창에 맞아 죽는 등 자기들 사이에 서로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다가 급기야 모두 살아났다. 성도정식이 무용원 등이 반란을 일으켜 왕정 항관을 주사하고 동시에 고종 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한 명수인 한테는 수된이 2만 불을 반란군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황제를 고출하는 거대한 공적을 세웠다. 1128년 반란군 가운데 금산이 장우와 경동이 이미 물리를 이끌고 평화를 받다. 두 무리는 항구로 왔음에도 무정을 풀지 않고 성밖에 주둔하니 양주성의 인식이 매우 나빴다. 그러자 한세총이 장우의 군도로 홀로 들어가 조정에 충성하도록 하니 우리들이 한세총을 따라 나간다. 이렇게 해서 생긴 장우의 1만 병력을 모두 한세총에게 해석되었다. 그동안 겨우 수천 바퀴의 동사를 수 없었던 한세총은 드디어 1만 명의 병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장군다운 장군이 됐다. 이라의 1만 군대를 한세총을 복장하였다. 당시 금나라의 공방전을 통해 개봉을 지키던 정택은 반란군 등의 세력이 가장 컸던 정지를 수출시켜 개봉 사주제를 투입하였다. 정택은 반란군 우두머리 정진에게 3년과 동시에 경선 부순 검사라는 관직을 내렸다. 당시 한국은 반란군 수는 수십만에 달했다. 많은 회원이 하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한세총과 정지를 부정을 삼아 많은 회군을 공격하게 하니 이를 목마사 전투로 한다. 당시 분단하고는 아마중에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었다. 종사 정황과 기병 6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밑에는 많은 의원의 군단은 이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 문제는 정진이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세총이 1만 군을 절제설명의 위기에 빠지고 설상가상으로 정진이 보다는 한세총을 두고 도주하였다. 결국 한세총은 몸무게 9선도치가 되어 간신히 도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포위를 뚫고 개봉으로 돌아온 한세총과 그의 부하들은 수천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예리받은 한세총은 개봉으로 돌아오자마자 전장에서 이탈한 정진이 한 부대를 불러 모아 모두를 죽여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진이 식번하자고 한세총을 죽이려 하면서 경성대에서 한세총군과 정진 군 사이에 죽벌이 상황이 개최되었다. 폐전으로 이런 부대의 생각과 손실며 한세총 자신의 부상 그리고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인해 한세총은 병력을 이끌고 개봉석에서 나가버리고 고종의 성원 명령을 남하하게 되었다. 이후 정진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 이후 하양에 주둔한 한세총 선동의 병력과 연합의 북주를 구원하는 명령을 받게 된다. 북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소설들은 금나라 총사령관 총관이 정예병 1만을 이끌고 고종에 있는 양조를 급습하였다. 한세총과 라이벌을 할 수 있는 정황과의 첫 대전이었다. 금의 새 정예병과 맞붙는 한세총은 중고 부족이었다. 여기에 야밤에 해군을 달랑하다가 목욕장에서 군이 전명당하였다. 한세총은 음성으로 도주하게 된다. 이 전투로 한세총을 보좌하던 전 반란군 장군은 전사한다. 이에 정화는 이 기시를 덤벼 회양의 기병 3천을 이끌고 들어가 평생을 함락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세총 일생일대의 패전을 끝났다. 이외에도 금나라의 침략에 맞서 수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만난 공적을 쌓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황천탕 전투이다. 1129년 10월 안한나각을 타이에 사람인 안한총필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각지에서 성을 격도하면서 남아 결국 장강을 건너 임한부를 공격하였다. 고종은 약탈이 끝나서 금군이 떠난 후에 임한부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서
해상으로 도망쳤다. 이에 건군은 미친 듯이 약탈하고 다음해인 1130년 초에 그의 앙상하게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길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한세충과 그의 아내 양홍옥이 이끄는 정예병 한가군 8,000명이었다. 한세충 역시 격제에서 송군이 격파될 때 진강에서 강원으로 후퇴하였다. 건군이 되돌아갈 때 건군은 격파하겠다고 벼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한세충은 친히 함대를 거느리고 진강으로 달려가 먼저 지인을 치고 장강 남한에서 군사를 수송하기 위해 움직이던 금나라 선단을 공격을 폐쇄시켰다. 또한 미리 매거에 있던 한가군 역시 건국을 패배시키자 완원 종필은 기를 정해 하치를 제의했다. 한세충이 이를 받아들여 이때 한세충의 빈 양홍옥이 심여장이 막내에서 화살이 쏟아진 가운데서도 친히 복을 두드리며 지휘하였다. 싸움은 10여 차례나 계속 이루어졌고 결국 건군은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빠져 군대가 흩어져 도항은 실패하였다. 패배의 도하가 불가능해진 건군은 고당과 약탈한 물건을 돌려가자고 했지만 한세충은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북쪽의 건국이 망한 종필을 구원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결국 함천탕에서 48년 소물이 포위 뒤치에 국면이 이어졌다. 한세충은 바다 군함으로 박금산 들어 나아가 미리강 속에 맞는 쇠사슬 돌로 금나라 병사가 단패는 차례차례 쇠사슬에 의해 침몰해 나갔다. 이에 완원 종필은 할 수 없이 한세충한테 몇 차례 하치를 청했다. 한세충이 대건 그러면 네가 잡아가는 희종과 함정을 돌려보내라 고 주장하였다. 송나라와 강토를 회복하게 하라. 송나라에서 뺏어간 땅을 돌려달라고 했다. 협상을 불가하였다. 결국 완왕정필은 포화들이 거인을 받아들여 물길을 뚫고 달아난 후 강수매의 잠잠한 틈을 타서 작은 배로 강에 나가게 하였다. 그러면 큰 해선이 풍력을 얻지 못해 운행이 느리고 작은 배는 바람이 없어 칠판같이 달릴 수 있을 것을 보고 활소들을 파견해 불화살 속에서 대해선의 장막을 맹렬히 공격하게 하였다. 삽시간에 연기가 불꽃이 하늘을 가리고 완왕정필은 장수 손세의 순간 법률을 전사시키고 탈출에 성공하였다. 이에 한세충은 남은 군대를 거두 진강으로 돌았다. 비록 완왕정필은 놓쳤지만 8천의 병사로 10만 대군을 격파한 큰 승리했다. 이외에도 한세충은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거듭 공적을 큰 공을 세웠다. 악비가 더불어 송나라 군대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됐다. 그가 지키는 초주지역은 10년간 금나라 군사들이 침마하지 못했다. 그러나 군권을 뺏기고 전후 악비가 주인의 군함 모함으로 처형될 위해 개최하자 주인에게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결국 악비는 처형당하고 한세충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서호에서 은둔하다 결국 6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상 송나라 명장 악비장군과 견주는 한세충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